뿌려주신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좀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그 살균제 정리인데요. 뭐 사실 앞서 다 말씀드린 내용이라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해충입니다. 외래충이 최근 들어서 뭐 점점 문제가 되고 관련돼서 이제 그 군이나 센터에서도 이제 뭐 약제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도 뭐 빰빠레스 뭐 이런 것들 받아서 쳐보신 적 있으시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해충 같은 경우도 뭐 어떤 한 해충이 독보적으로 문제가 된다라기보다는 이제 점점 전반적으로 문제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무 조미입니다. 나무 종 같은 경우에는 그 어린 나무 이제 한 4, 5년 정도 이하에 되는 어린 나무 같은 경우에는 나무 좀이 한 두 번이나 세 번 정도 뚫고 지나가면 고사하는 모습을 제가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만큼 어린 나무한테는 위험할 수도 있는 해충 중에 하나고요. 이제 뭐 보통 그 나무 좀이 발생하는 거를 갖다가 우리 이제 온도를 통해서 뭐 계산을 하는 게 있긴 한데 통상 보통 4월 초순 정도에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뭐 돌격대나 스미치온 같은 유기인계 약제를 이제 백백으로 지제부 하단에 살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나무 바닥에서 처음 시작되는 그 가지 있죠? 그 밑에 부분까지만 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써놓은 것처럼 잘못해서 그 윗부분에 뭐 신엽이나 신초나 뭐 유각의 과실이나 잘못 맞게 되면 그거는 약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조심해서 살포를 해주셔야 되고요. 예, 요거는 뭐 사실 중요하진 않습니다. 요거는 그냥 뭐 조미 이런 종류가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고 뭐 종류에 따라서 뭐 크게 엄청난 가해 형태가 달라지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예, 요것도 보시다 보면 지금 제가 땡겨놔서 그렇지 굉장히 작은 형태예요. 그러니까 그냥 얼핏 지나가다가 보실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것 같고 이제 유심히 나무가 고사하거나 죽어가는 그런 비실비실되는 모습을 봤을 때 간혹 밑에 부분 지제 부위 쪽을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누가 드릴 송곳 정도로 뚫어놓은 것 같은 구멍과 그 주위에 이런 톱밥이라 그러죠. 이런 흔적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좀의 전형적인 가해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과 면충입니다. 면충 같은 경우는 면충도 사실 예전에 그 좀 고독성 농약들이 많은 시절에는 문제가 별로 안 됐었던 걸로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저도 사실 뭐 고독성 농약을 많이 써보거나 접해보지는 못했는데 하지만 점점 이제 사과 면충도 문제가 되고 이렇게 생기신 거 많이 보셨죠, 그죠? 사과 면충. 네, 여기에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보통 이제 우거지고 복잡한 과수원에 뭐 한 6월, 7월서부터 보이기 시작합니다. 또한 밑에 흡지라 그러죠. 나무 지제 부위, 땅이랑 나무랑 시작되는 그 맞닿는 지점에 그 밑에서 이제 뿌리가 또 올라오는 게 있어요. 이제 흡지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나 아무래도 약제를 방제를 하시더라도 밑에 부분 같은 경우에는 방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흡지 아니면은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도장지 제거가 안 된 밭에 그 주간 기부 안쪽에 굉장히 복잡한데 그런데 많이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거는 사실 뭐 약제 방제로 처방을 해드려도 약간의 그 재미를 못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발생할 수 있는 뭐 흡지나 뭐 조피나 도장지나 관리를 해주시면서 정심한 데는 전체적으로 약을 살포하시는 것보다는 부분적으로 국소적으로 조금 약제를 살포하시는 게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깍지벌레류인데요. 깍지벌레류 약도 사실 이제 전문적으로 문제가 되는 과수원에서는 문제가 되지만 사실 문제가 안 되는 과수원에서는 전혀 찾아보기도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뭐 가루깍지벌레, 복숭아 뭐 하지만 이런 것들이 사실 사과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모습인 것 같아요. 피해로 봤을 때는 그죠? 이런 것들 보신 부분 적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약간 빨갛게 되고 가운데가 약간 도넛 형태로 약간 비어 있는 이런 것들이 함몰이 되거나 썩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함몰이 되거나 썩어 들어가지는 않는데
약간 겉표면에 그런 식으로 이제 이런 모습을 보이긴 하고 보통 이런 유방인 때 많이 가해를 끼치고 이 수확기에 다가갔을 때는 조금 이렇게 한두 방 찍힌 것들은 그냥 착색되면서 빨간색으로 묻히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좀 크게 문제가 되는 것들은 나중에 착색기 가서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 깍지벌레들도 사실 뭐 응애랑 똑같이 기계유제를 살포를 하심으로 인해서 좀 방제를 해주시는 게 1차적인 방제 그 원칙이 되실 것 같고, 이제 추가적으로 기타 우리가 평소에 많이 사용하는 뭐 순나방약제, 노린제약제, 진딧물약제로는 잘 안 들어요. 그래서 깍지벌레 전문 약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심하게 나타나시는 분들은 전문 약제를 따로 처방을 받으셔서 살포를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그 발생하는 양상도 보게 되면 전체 밭이라기보다는 뭐 그 한 나무가 문제가 되면 그 주위에 한 4-5나무 정도가 문제가 되고 또 괜찮고 또 저쪽 가서 4-5나무가 문제가 되고 뭐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문 약제를 따로 좀 처방을 받아서 살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범박이 응애입니다. 진짜 눈에 보시기도 힘드시죠? 제가 여름에 되면 가장 바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응애 예찰 하러 다니는 건데 저도 가끔 이 돋보기를 통해서 보더라도 보기 힘들 때가 있어요. 돋보기를 통해서 보더라도 보기 힘들 때가 있는데 그만큼 좀 그 개체 수가 굉장히 작고 잘 잡히지도 않을 뿐더러 약제에 대한 저항성도 굉장히 높은 해충이다 보니까 진짜 이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해충이거든요. 또한 그 앞서 말씀드린 뭐 깍지벌레와 같은 맥락으로 그 다른 여타 노린제나 뭐 순나방 약제로 잡히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조금 고가의 그 전문 약제로 살포를 해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저항성 출현의 문제 때문에 이 그룹별로 적절한 보호 살포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깍지벌레처럼 발생이 심한 과원은 월동기에 기계유제를 살포해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이 잡초 문제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그 응애 생활사를 보게 되면 그 월동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잡초를 통해서 이동을 하고 잡초에서 다시 나무로 이동해서 과실이나 뭐 엽으로 이동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 잡초에서 생활을 하다가 나무로 옮겨붙는 모습을 이렇게 보이다 보니까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작년에도 아마 또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1번으로는 이 예초기를 돌리시거나 제초제를 치신 다음에 응애약 방제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반대로 응애약 방제를 하신 다음에 예초기를 돌리시거나 제초제를 뿌리시면 응애약을 방제를 하신 상태에서 응애들이 막 해롱해롱 죽어가는 상태에서 다시 또 응애가 옮겨가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꼭 예초기나 제초제 뿌리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것들을 먼저 다 하신 다음에 응애약을 살포를 해주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방류인데요. 나방류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7월 말, 8월 초, 8월 말, 9월 초 이렇게 이제 가에 이제 발생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데 순나방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우리 이제 새순이라고 하는 신초 끝을 갉아먹거나 이제 뭐 중반기나 후반기에서는 과실에 직접 이제 가해를 해서 뭐 배설물을 밀어내는 형태를 보이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과실에 직접적으로 이런 배설물을 밀어내거나 흔적이 있거나 뭐 신초를 가해하거나 일단은 뭐 나방류를 전체적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심식나방도 사실 뭐 비슷합니다. 비슷하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여기도 써놨는데 순나방과는 다르게 이제 배설물을 배출하지 않는 과실에 이 노숙 유충이 들어가더라도 배설물을 배출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약간 울퉁불퉁 또는 이런 이 지백 같은 느낌의 물방울들이 마치 맺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증상이고 예전에 문제가 되다가 좀 이제 최근 들어서 다시 문제가 되는 건데 불나방이나 뭐 입마리나방 같은 경우도 생김새는 이렇게 돼 있고요.
사실 이제 이 앞서 말한 승나방, 뭐 심식나방, 뭐 요새